단 하나의 선택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면 그 선택을 먼저 내려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조의 가슴은 더 조여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차갑게 빛났고 그 빛 아래 은조는 혼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거든요. 대군마마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그런데 은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걸요. 노비 출신의 얼려가 아무리 의녀로 인정받았다 해도 조정의 권력 다툼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보다 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은조는 며칠 전 이열이 의금부로 끌려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이가 차갑게 선언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월대군 이열은 살인자 길동을 고의로 풀어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대군을, 그것도 은조가 있는 앞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던 게 분명했죠. 하지만 임사영의 명령 앞에서 제이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이열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족이 도적을 편든 것이 천하의 죄라 하오. 그렇다면 기꺼이 그 죄를 지겠소. 그 말을 들으며 은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대군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조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제가 길동입니다. 대군마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열이 떠나기 전 은조를 향해 보낸 눈빛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절대 나서지 마시오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이열의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임사영의 의도대로 사대부와 유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왕족이 도적을 감싸다니 이것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조선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 도월대군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궐 앞에는 항의하는 유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상소를 올리며 이열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광화문 앞은 순식간에 분노한 유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임사영이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전혀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길동을 살려보낸 게 대군마마시라니. 역시 진정한 왕족이시군.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야. 길동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야? 다 누명 아니겠어? 대군마마께서 백성의 편에 서신 거지. 우리 같은 천민도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야. 길동을 의적으로 여기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열을 향한 지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아낙네들은 이열을 위해 기도했고 장사꾼들은 대군의 무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지들조차 대군마마를 칭송했습니다. 진정한 왕족은 백성을 생각하는 법이지. 양반들이야 뭐라 하든 우리 백성들은 안다고. 대군마마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임사영의 서재에서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심? 그런 것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 백성들이란 원래 어리석은 것들이니까. 중요한 건 조정의 힘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조야. 이열이었습니다. 은조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마,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임사영 대감께서 사람을 풀어 마마를 감시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 이열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그래도 와야 했소. 당신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소. 이열은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조가 그것을 받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혼례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제 혼례 기록입니까? 그렇소. 내가 예조에서 가져왔소. 이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기록을 자세히 보시오. 혼례 절차가 끝까지 완료되지 않았소. 신랑이 혼례 당일 죽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소. 은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었습니다. 정말로 혼례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는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러 가던 중 신랑의 부음을 들었다는 기록, 그래서 예식이 중단되었다는 기록까지요. 그렇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청상과부도 아니요. 혼례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유부녀도 아니요. 이열의 말에 은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마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를 유부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 하나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소. 이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바꿔야 하오. 당신의 아버지 홍민직 대감께서 곧 한양으로 올라오신다고 하오. 아버지께서요? 은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홍민직은 남원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딸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진실을 안다면 홍대일 나리께서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오. 대감께서 그 편지를 읽고 즉시 한양으로 출발하셨다 하오. 이열의 말에 은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건 곧 임사형과의 정면 대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 한가운데 자신이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마마 저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위험에 빠지고 계십니다. 은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떠나면 모든 게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안 돼요. 이열이 단호하게 말하며 은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임사영은 더 쉽게 당신을 손에 넣을 것이요. 당신을 물건처럼 다시 어디론가 팔아넘길 것이요. 내가 그걸 어찌 보고만 있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은조는 이열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진심이 너무 크면 이열이 너무 많은 걸 잃게 될까 봐요. 마마께서는 왕족이십니다. 왕족이 천한 얼려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면 신분이 뭐가 중요하오? 이열이 은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저 은조요. 신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요.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이열이 재빨리 은조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검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강윤복이었습니다. 대군마마 큰일입니다. 강윤복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임사영 대감께서 내일 조정에서 마마를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마마께서 길동을 풀어주셨다는 죄목으로요. 이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감께서는 마마와 홍은조 나인의 관계를 문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은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사람을 풀어 증거를 만들려 하고 계십니다. 강윤복의 말에 이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만든다. 네. 대군마마께서 담장을 넘으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을 매수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희 도련님께 거짓 증언을 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은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이열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마마, 제가 나서겠습니다. 은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정에 나가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마마와 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마마께서는 그저 억울한 저를 도와주시려 했을 뿐이라고. 안 돼요. 이열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서면 임사영은 당신을 간통죄로 몰 것이요.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도 여인은 죽을 수 있어. 특히 노비 출신이라면 더더욱. 은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열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목숨은, 특히 신분이 낮은 여인의 목숨은 너무나 가벼웠으니까요. 강윤복. 이열이 강윤복을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내일 조정에 나와 내 편에 서시오. 그리고 포청의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오. 길동 사건의 모든 기록, 특히 내가 길동을 풀어준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다는 기록을요. 알겠습니다, 마마. 강윤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마 임사영 대감은 이미 대비마마와 여러 대신들을 포섭해 놓았습니다. 조정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소. 이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져서는 안 돼요. 지면 은조가 죽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윤복이 떠난 후 이열은 은조를 바라봤습니다. 은조,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임사영이 당신을 잡으려 할 것이오. 하지만 마마, 약속하시오. 이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소. 절대로. 은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대군마마께서 위험에 처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나설 것입니다. 한편 그날 밤 임사영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이. 임사영이 차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제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전 대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따르며 받은 징계 때문에 아직도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내일 조정에서 내가 증언을 해야 한다. 증언입니까? 그렇다. 도월대군이 홍은조를 만난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제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제가 직접 본 것은 내가 뭘 봤든 상관없다. 임사영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봤다고 하면 보는 것이고 안 봤다고 하면 안 본 것이다.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은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은조는 죽을 것입니다. 임제이. 임사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넌 이 집안의 서자다. 얼자는 적자를 위해 존재한다. 형님을 위해, 이 집안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넌 서자다. 얼자다. 천한 핏줄이다.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라. 거둬준 것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조정에 나가 증언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임사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월대군을 무너뜨리고 홍은조를 제거하면 우리 집안은 더 큰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때는 제대로 된 벼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조를 죽이는 건가? 내 입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가? 제이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은조가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제이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마당 한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제이가 땅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땅을 쳤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냐? 바로 그때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들자 은조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은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약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성껏 달인 탕에는 타박상에 좋은 홍어와 당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낮에 다치신 거 봤습니다. 약이라도. 필요 없소. 제이가 거칠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약탕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발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조는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제이는 일어서며 은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고통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요? 왜 자꾸 나를 흔드는 거요?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 나는 내일 조정에 나가서 거짓 증언을 할 것이요. 대군마마와 당신이 미뢰했다고 말할 것이요. 그래서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요.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은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내게 약을 가져오는 거요? 왜 나를 사람처럼 대하는 거요? 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짐승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닌 짐승이요. 그러니 제발 나를 사람처럼 보지 마시오. 제발. 도련님은 짐승이 아니십니다. 은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사람이십니다.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그냥 사람이십니다. 은조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제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빌어먹을 집구석에 정붙이고 싶게 하지 마. 제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빌어먹을 집안에서 나는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소. 아버지에게는 도구였고 형님에게는 방해물이었고 어머니조차 날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소. 제이의 고백은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사람처럼 보는 거요? 왜 내게 약을 다려주는 거요? 왜 걱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는 거요? 도련님께서 내일 거짓 증언을 하신다 해도 저는 도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은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련님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테니까요. 저처럼요. 왜 당신은 그렇게 선한 거요?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도 왜 그렇게 따뜻한 거요? 왜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요? 은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이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은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조. 제이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함도 존칭도 없이 그저 이름만을요. 내가 널 은혜한다. 은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화를 쏘며 당당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나는 내게 마음을 빼앗겼다. 제이의 고백은 절절했습니다. 내가 오라버니를 향해 웃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내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할 때 그 모든 순간이 내 가슴에 박혔다. 제이가 떨리는 손으로 은조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비겁했다. 내 마음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밀어내고 상처 주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팠다. 도련님, 나는 알고 있다. 내 마음은 대군마마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너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도. 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짜인 나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나는 너를 지킬 힘도 없고 너에게 줄 것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진심을 말하고 싶었다. 은조는 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조는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제 마음은 알고 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나는 내일 조정에 나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거짓을 말하고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말하고 싶었다. 제이가 일어섰습니다. 가거라, 홍은조. 그리고 조심하거라. 내일부터는 정말 위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없으니 부디 스스로를 지켜라. 제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은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도 너무 외로우셨군요. 저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군요. 다음 날 아침 조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사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은 오늘 중대한 사안을 아뢰고자 합니다. 왕 이규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왕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지고 있었습니다. 곡두의 독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월대군께서 길동을 고의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임사영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소? 이열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임사영이 손짓했습니다. 임제이, 내가 목격한 바를 아뢰어라. 모든 시선이 제이에게 쏠렸습니다. 제이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말하면 은조가 죽는다. 대군마마도 끝장난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는다. 아니, 이미 버림받았나? 제이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은조에게 고백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임제이. 임사영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내가 본 것을 아뢰어라. 어서. 제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대전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문을 돌아봤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홍민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홍민직 대감. 왕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경이 남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찌 한양에. 전하 신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홍민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신의 딸 홍은조는 유부녀가 아닙니다. 혼례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혼례 당일 신랑이 숨을 거두었으니 법적으로 혼인이 무효입니다. 홍민직이 혼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전하. 분명히 혼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사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변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홍민직,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오. 세상은 이미 그 여인을 유부녀로 알고 있소. 세상의 인식과 법은 다릅니다. 홍민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제 딸은 유부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도월대군과 제 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은 간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 이규가 기록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곡두에 중독된 탓인지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핵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혼례가 완료되지 않았구나. 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홍은조는 유부녀가 아니다. 임사형, 경의 고발 중 일부는 근거가 없소. 임사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전하, 도월대군께서 길동을 풀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강윤복이 앞으로 나서며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포청의 기록을 보십시오. 대군마마께서는 길동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신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임사영이 소리쳤습니다. 임제이,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라. 대군이 길동을 의도적으로 풀어주고 홍은조와 미래하는 것을. 제이는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열도 홍민직도 임사형도 왕도 모두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제이의 머릿속에는 은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해줬던 순간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눈물까지.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임사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임제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저는 대군마마께서 정당한 절차로 길동을 석방하신 것만 보았습니다. 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홍은조 나인과의 밀회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군마마께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여인을 도우시는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임제이. 임사영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비의 명을 거역하느냐? 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하. 제이가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임사형, 도승지의 고발은 근거가 부족하오. 이 일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오. 전하. 그리고 홍민직은 오늘부로 비어있는 대사관직에 임명하노라. 대전의 신하들이 놀라고 도승지 임사형은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며 반대해 보았지만 왕은 다들 물러가시오. 피곤하오. 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임사형은 이를 갈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밖으로 나서며 임사형이 제이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 있거라. 내 놈과 할 이야기가 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정이 파한 후 이열과 제이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홍은조는 혼례를 올린 여인입니다.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이열은 제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대군의 신분으로 유부녀를 계속 찾아다니시면 결국 그녀만 욕을 보게 됩니다. 제이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정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시라면 거리를 두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여인입니다. 아무리 대군마마시라 해도 남의 집 여인을 탐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은조는 혼례를 올린 여인이요. 하지만 조금 전 홍민직이 혼례날 남편이 죽어 유부녀가 아니라고 한 말은 생각나지 않나? 전하도 인정하셨고. 이열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놔야겠지. 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상과부가 된 그녀를 제대로 된 삶으로 돌려놓아야겠어. 이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군의 권력을 쓰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은조를 구할 것이요. 혼례날 영감이 숨을 거두면서 은조는 혼례와 동시에 청상과부가 되어버렸어.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녀를 꺼내야 하지 않겠소? 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열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없이 처음부터 오롯이 지켜냈을 거 아니오. 제이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제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고통이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군마마. 임제이. 이열이 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은조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 당신도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시오. 이열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셨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신분도 권력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으시니. 제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얼자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한 신분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마음을 둔 사람조차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열은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이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은조를 좋아하는구려. 이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는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제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임제이 사랑은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오. 이열의 말에 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은조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미안하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같은 여인을 마음에 두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열은 은조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이는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진실을 말해준 것 고맙소. 이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이 큰 화를 입게 됐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답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제이가 이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군마마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은조를 부디 지켜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마마께서 해주십시오. 이열은 제이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반드시 지키겠소. 제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임사영은 제이를 불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했구나. 임사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 거짓이라니? 임사영이 비웃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양심이 있고 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임사영이 다가와 제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얼자 주제에 감히 마음을 논하느냐? 내 놈은 내가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주제에. 그렇습니다.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자입니다. 천한 얼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버님의 짐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임사영이 제이의 뺨을 세게 후려 갈겼습니다. 제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부터 넌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임사영의 선언에 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의 입술이 터져 입가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제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제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이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은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네요. 은조가 다가가려는 순간 이열이 나타났습니다. 임제이. 이열이 제이를 불렀습니다. 제이가 돌아봤습니다. 대군마마. 오늘 조정에서 진실을 말해준 것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전하고 싶소. 이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은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 이규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전하, 전하. 내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열이 급히 왕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이규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이열이 이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규가 간신히 눈을 뜨고 이열을 바라봤습니다. 이열아, 나는 잘못 살았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 임사영을 너무 믿었어. 그자가 나를. 이규의 말이 끊겼습니다. 이열은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버티십시오. 제가 반드시 형님을 구하겠습니다. 이열은 즉시 은조를 불렀습니다. 은조가 왕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이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이건 곡두 중독입니다. 은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곡두 사용을 중단하고 해독제를 써야 합니다. 이열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금록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임사영도. 하지만 금록과 임사영은 이미 궁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임사영과 금록이 만났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금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이 깨어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임사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월대군은 곧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홍은조도. 임사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를 쓸 때가 됐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른명 반지를 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임사영 대감, 우리의 거래를 실행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비밀 조직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길동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월대군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임사영이 비웃었습니다. 좋소. 거래 성사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임사영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직 길동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사영은 신복에게 길동의 정체를 파악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조선의 밤하늘을 비춥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땅 위에서는 거대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밀 조직의 한 남자가 은조를 찾아왔다. 길동, 이제 선택해야 할 때요. 도월대군을 택할 것이요, 아니면 백성을 택할 것이요? 저는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길동, 당신만이 할 수 있소. 과연 은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왕 이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사영의 음모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